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여기는 푸조의 강남 전시장이고요. 푸조의 플래그십 세단 푸조 508 출시 행사가 열려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8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508을 선보였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함블모터스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정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푸조가 아직까지는 디젤차만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508 가솔린 모델을 기다리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가솔린 차량들은 무조건 미국 기준을 만족을 해야 출시가 가능한데 아직 푸조가 미국에는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2022년, 2023년 정도가 되면 가솔린 버전이 출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는데 네. 다행인 것은 저희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정도가 되면 가솔린 차보다 더 먼저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외관 모델도 혹시 국내에 출시될 계획에 있나요? 네, 외관 모델은 저희가 하반기에 출시를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 신형 푸조 508에서 눈여겨봐야 할 특징 세 가지를 꼽으신다면. 가장 첫 번째는 디자인이고요. 네.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기존의 508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는 완전 새 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을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그 차체 전고가 한 3.5mm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안쪽에 써져 있는 재질들이 사실 예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이 508은 이제 앞으로 나올 푸조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의 시작입니다. 주간주행등 같은 것도 이게 보시면 네. 사자의 송곳니를 닮았다 또는 뭐 사자의 눈을 닮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디자인이 아마 새로운 푸조의 디자인의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파리 한 달 살기를 하면서 한 달 사는 동안 프랑스에서 시승했던 차 중에 하나예요. 이 신형 508이. 프랑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 508 세단이 우버를 타거나 이럴 때 꽤 많이 보이는 차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신형 508을 길거리에다 주차를 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508이 맞나? 할 정도로 이제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어요. 그만큼 되게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바뀌었는지 일단 얼굴 먼저 살펴볼게요. 이 앞에 그릴이 저희가 푸조 5008이나 3008에서 봤던 모양과 좀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대신 이 그릴의 크기가 세단에 맞게 좀 더 이렇게 좁아졌죠. 그 옆에 헤드램프는 사자의 송곳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라이온킹의 그 스카 흉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쨌든 사자니까. 여기 앞에 508 레터링 엠블럼으로 붙었다는 거? 보통 이렇게 자동차 모델명을 앞에 붙이는 경우는 없는데 독특한 것 같아요. 보닛은 이렇게 맞닿아서 열리는 게 아니라 그릴과 헤드램프와 살짝 떨어져 있죠, 이만큼. 그리고 옆모습을 보면 이전에 508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 변신을 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쿠페형 루프라인 때문이에요. 이전 508은 좀 전통적인 세단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 이번 세단은 좀 더 스포티하고 날렵한 그런 모습을 더 띈 게 특징이에요. 문을 열어보시면 여기에 프레임이 없죠.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하면서 전고가 35mm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35mm 낮아졌고, 유럽에서 재면 실제로 한 60mm 정도 낮아진 거라고 하네요. 후면부를 보시면 가로로 길게 검은 면으로 채워져 있죠. 마치 조금 미래지향적이고 로봇 같은 느낌도 주는데, 여 안에다가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한 테일램프가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편을 보시면 웰컴 시퀀스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차문을 열고 닫을 때 테일램프가 순차적으로 점등되고, 또 앞쪽을 보시면 사자의 송곳니를 형상화한 그 램프 역시 깜빡입니다. 트렁크를 열면 뒷유리창까지 함께 열리는 해치형 트렁크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적재할 때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예쁩니다. 트렁크 용량은 487리터고요. 2열 뒷좌석을 접으면 1537리터입니다. 실내에 탔습니다. 실내는 푸조 5008과 3008에서 봤던 디자인과 되게 비슷해요. 이런 팔각형 조그만한 스티어링 휠과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이런 피아노 건반 형태의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 기어 레버가 있죠. SUV 모델들보다는 좀 더 세단 형태에 맞게 조금씩 디자인이 다듬어졌습니다.
이런 송풍구 모양도 조금씩 변했고요. 가장 큰 차이는 이 디스플레이인데 SUV 모델에는 이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돌출형으로 위쪽에 가 있었다면 이번 508 모델에는 그보다 살짝 아래 내려와 있는 게 특징이고요. SUV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위에 있어서 운전할 때 시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 디스플레이가 아래쪽으로 가다 보니까 살짝 시선이 떨어져서 좀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계기판이 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점은 보완해 주겠죠. 여기에 속도나 내비게이션도 켜면 여기로 띄워주니까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굉장히 낮고요. 제가 끝까지 올렸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전고도 낮추고 쿠페형 루프라인이다 보니까 엄청 올라가서 머리가 닿아요. 이게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그리고 되게 가팔러서 시야는 그렇게 넉넉하게 확보가 되진 않네요. 아까 전에 소재를 되게 강조하셨잖아요.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만져보면 약간 거친 느낌보다는 되게 매끈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시트도 허리를 받쳐주는 이 부분이 굉장히 튀어나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잘 감싸줘서 몸을 이것도 굉장히 운전하기에 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기어 레버 옆쪽에는 수납함이 있는데 이렇게 눌러서 여는 게 아니라 여기 삐죽 나와 있는 이것을 아래로 내리면 얘가 이렇게 열립니다. 조그마한 수납함이 나오고요. 요 위에는 12V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컵홀더 2개가 있고 여기 팔걸이를 열면 뭐 USB나 12V 이런 건 없는데 조명이 들어오네요. 조명 하나가.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508 외관과 실내를 살펴봤는데요. 이 차를 쭉 살펴보니까 세단은 타고 싶지만 전통적인 세단 이미지에서 조금 탈피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은 1.5리터 엔진 알리르 트림이 3,990만 원부터 시작하고 가장 상위 트림인 2.0 엔진 GT 트림까지 5,129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정이었습니다.